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주식하는 남자입니다. 먼저 오늘 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서로 다른 모습 보여주면서 전일 대비 0.64% 빠지면서 3010.23포인트의 장 마감하였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순매도 개인 순매수로 전일 대비 1.1% 빠진 1011.57포인트로 장 마감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확진자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인데요. 그에 비해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으며 과학자들에 의하면 오미크론의 감염 전파력은 높으나 중증이나 치사율은 높지 않고 내년에는 바이러스 사태의 종식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9일 발표된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12월 10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가격 하락세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물가지수가 높게 집계되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을 거라며 현재 안정적인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부분에서 고용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반면 월가에서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 10월보다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실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 방송이나 이야기를 통해 물가 상승을 체감하는 내용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를 억제하려는 목적의 발언인지 또는 실제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공급망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이후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10일 금요일 국내 증시 하락에 대해선 앞서 이야기한 미국 인플레 우려와 함께 FOMC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경계로 주춤한 모습 보여주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의 상단 부분을 돌파해주면서 노란색 중기 이평선 위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미국 CPI 지수 발표와 미국장 마감의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하방으로는 2970포인트, 단기적 고점으로는 3088포인트 부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297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횡보가 나와준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코스피에선 운수장비, 유통업,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에서 파란불을 켰고요. 코스닥에선 통신, 방송, 비금속 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에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금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5개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카카오, 포스코, 기아, 삼성전자 우를 매수,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카카오페이를 매도하였고요. 기관은 반대로 카카오페이를 매수, 포스코를 매도하였고 그 외로는 SK이노베이션, LG화학, 크래프톤, 기아를 매수, SK하이닉스, 일진머티리얼즈, 포스코케미칼을 매도하였습니다. 공통적인 흐름을 보여준 종목은 기아를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하였고 삼성전자를 모두 매도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차트를 살펴보면요. 카카오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당분간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10만 9천원 부근을 지켜주면서 횡보하여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는 만약 추세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8만 4천원 부근까지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되는데요. 혹시라도 하락이 나와준다면 감사히 저가 매수를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종목 성격상 하락 없이 횡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 조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스코의 경우 지난 5월 10일 52주 신고가를 찍은 이후로 하락 추세선을 따라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2월 9일 장에서도 하락 추세선 상단에 맞고 오늘 장에서 주가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재가 28만 1,500원으로 전고점 대비 약 32% 정도 빠진 상태인데요. 저는 현재 저점을
지난 저점인 26만원 부근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눌림 이후 쌍저점을 형성해 준 뒤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올 2월 고점을 찍은 이후로 약 10개월간 긴 박스권 횡보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기아의 경우 빠질 이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음 상승에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주면 전고점 탈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저는 19만원에 소량 진입하여 22만 3,500원에 약 17% 수익을 내고 매도하였는데요. 현재로는 최근 지지받는 부분에 19만 2천원 부근이 기준선이 되며 정찰병을 다시 진입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차트 분석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데요. 재무상으로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적자를 매년 크게 축소해가며 성장해 오고 있는 모습으로 내년엔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카카오페이에 대한 증권사 컨센서스는 중립으로 현재 목표 주가에 다다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 상향과 함께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와준다면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담아가기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SK이노베이션의 경우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 이슈만 아니었어도 삼각 수렴 이후 상승 추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지난 8월 3일 배터리 사업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견인하였습니다. 현재 다음과 같이 하락 추세선을 따라 계단식 하락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지켜줘야 하는 선은 19만 7,500원 부근으로 생각되고요. 상당히 많은 물량의 저항으로 인해 금방 큰 반등이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하방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슷한 추세로 LG화학 역시 배터리 사업 분할 이슈 이후 다음과 같이 하락 추세선을 따라 주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LG화학의 경우 현재 69만 5천원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래 60만원 부근까지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크래프톤은 지난 11월 17일 58만원의 고점을 찍고 차익 실현 물량으로 주가가 빠졌다가 지난 금요일 약 2% 상승하면서 반등이 나와주었는데요. 크래프톤은 꾸준히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성장하고 있으며 낮은 부채율과 높은 유보율로 재무 건전성도 매우 양호하다고 생각됩니다. 크래프톤의 지난 3분기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보았는데요. 지난해 4분기 말 대비 전체 자산은 약 308% 성장했고 자본과 자본 잉여금이 각각 372%, 382% 성장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익 잉여금은 1455% 성장하였습니다. 부채 비율은 24%에서 약 11%로 12% 정도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겠고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보유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무상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이므로 크래프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증권사들의 크래프톤 목표가는 낮게는 58만원에서 높게는 72만원 부근까지 보고 있으며 현재가로부터 약 낮게는 20에서 높게는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크래프톤의 경우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다만 내년 2월 10일 6개월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이 약 30%가량으로 많은 양이 있으므로 2월 10일 전에 큰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적절히 부분 익절로 차익을 챙기며 2월 10일 이후 전체적인 장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락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47만 5천원 부근에서 45만 5,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45만 5,500원 아래로 하락시 43만원 부근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니 적절히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우 팬데믹 발표 시점 저가 21,700원 대비 현재가 12만 1,500원까지 약 2년간 560% 상승하였는데요.
일진 머티리얼즈는 다음과 같이 장기간 상향 추세를 따라 상승하여 오다가 지난 11월 30일 상승 추세선을 크게 이탈하여 14만 8천원의 고점을 찍은 후 현재 11만 8천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당분간 박스권 횡보장의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며, 만일 상승 추세선 하단을 벗어나지 않고 반등이 이어진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주가가 선반영되어 9월 초부터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주봉 차트상으로도 현재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로 RSI 보조지표도 현재 과매수권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의 기간 조정이 나올 것 같다고도 생각되며, 충분한 기간 조정이 나와주어야 더욱 견고한 차트가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는 충분한 기간 조정으로 인한 횡보가 나와주는 편이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이전 흐름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이 가장 이상적인 주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전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면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한편 우리가 아무리 전도 유망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기간 조정 중 절대로 하락이 나올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하락이 나온다고 가정하였을 때 제 생각엔 82,000원에서 87,000원 부근이 강한 지지선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 가격까지 왔을 때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나 전망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좋은 기회로 삼고 조금은 비중 있게 저점 매수 기회로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경우 팬데믹 이후 견고한 상승 차트를 만들어 왔는데요. 지난 2월 18만 4,500원의 고점을 찍은 이후 약 10개월간 박스권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박스권 상단을 올라서 주었지만 전고점까지의 상승 없이 주가가 흘러내렸는데요. 너무 오랜 기간의 박스권 횡보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다음 추세에서 검은색 224일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주봉 차트인데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지만 13만 9천원 아래로 빠지게 될 경우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식으로 현대차와 비슷한 차트 모양을 만들어 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시 일봉 차트로 돌아와서 만일 13만 9천원 아래로 빠지게 된다면 12만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포스코 케미칼 역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성장하는 종목이고 2020년까지 상승하던 부채 비율도 올해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재무상으로도 딱히 불안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GM과 양극재 합작사를 세워 북미의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립한다는 커다란 호재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월 2일 포스코 케미칼 측에서는 JV 설립과 관련하여 협의 중에 있다는 공지를 올린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12월 둘째 주 마지막 장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인플레 우려, 조기 테이퍼링 종료 및 금리 인상, 그리고 최근 중국의 헝다그룹이 달러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채무 불이행이 공식화된 부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에 대한 뉴스를 주의하면서 투자활동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